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관계로 2부 영상을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제 의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은님하고 되랑이님이 비트코인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알트코인은 리플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제가 이제 Q&A도 몇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볼 건데, 먼저 120일 이평선 위에 이제 살짝 걸쳐져 있는 모습이고, 현재 9,58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위치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삼각 수렴을 이탈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맥스 롱 물량이 이제 증가되면서 그 롱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먹는 숏 물량이 나오면서요,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보시면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이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7년도 3월달 이때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잠깐 이제 그때 모습을 잠깐 볼게요. 2017년도 3월달 이때 이제 보시면 지금 타원으로 제가 체크해드린 이 자리인데, 보시면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120일 이평선에서 일단 양봉 한번 만들어주고, 이때 살짝 다시 이제 음봉으로 120일 이평선 살짝 걸쳐진 상태에서 일단 봉 마감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이제 양봉으로 올라와서 이제 15일 이평선까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넘어가고, 다시 50일 이평선 넘어가서 안착하고, 그 다음에 쭉 진행해서 전고점, 직전 고점인 지금 보시면 이제 1,3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위치가 일단 120일 이평선까지 터치한 이 자리에서 양봉 하나 만들어준 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 나온 이 자리라고 하면,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이렇게 살짝 다시 120일 이평선에서 걸쳐진 상태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양봉으로도 끝날 수 있다 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 이 15일 이평선까지 붙여주는 양봉이 오늘 나올지 아니면 내일 나올지, 이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능성 뭐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양봉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세력이 지금 이제 월봉에서요, 제가 이제 월봉에서 이번 달 월봉 시가를 체크를 했습니다. 보시면 시가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요. 1050달러.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일봉에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박스 중심이 이제 11,000달러고요. 11,000달러고, 제가 지금 여기 체크해드린 이 1070달러, 50달러, 70달러 이 라인이 이번 달 이제 시가입니다. 시가 자리고, 이 라인 위에서 끝나게 되면 월봉이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거죠. 월봉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 만약에 세력이 그 월봉을 양봉으로 마감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늘 봉 마감이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되겠죠. 내일 아침 돼서 봉 마감을 일단 여기 위에서 이 1050달러 이제 위에서 마감을 이제 시키려고 할 것이고, 일단은 이 15일 이평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15일 이평선 위치가 한 1100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 이제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뭐 움직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 이 120일 이평선에서 살짝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일부터 다시 이제 상승을 해줘서 이제 17년도 3월달과 같은 그림으로 내려오고 있는 15일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양봉을 내일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 추세 라인, 이 큰 삼각수렴 안에 작은 삼각수렴, 작은 삼각수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작은 삼각수렴의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야지 일단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이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의견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은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님이 그 트레이딩뷰에 지금 시점 저와 비슷하게 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 공부 차원에서 올립니다. 저항들 보는 것도 저와 비슷해요. 그래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이렇게 쭉 써주셨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3월달, 올해 3월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장세였다. 오히려 이제 지금은 좀 마음 편한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은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서포트 존으로 9,330에서 9,070달러 해서 일단 21주 지수 이동 평균입니다. EMA는 EMA가 이제 8,968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CME 갭자리와 50%지 피보나치 존이 8,45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항 라인으로는 지금 10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지금 채널 1,300달러, 그리고 로컬 다운사이드 트렌드에서 1,150달러, 이거 지금 차트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 지수 이동 평균, 이렇게 여러 가지 저항 라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써 주셨고, 지금 그 WEMA는 주 EMA라는 뜻이고요. EMA는 이제 지수 이동 평균인데, 이동 평균선과 무슨 차이가 있냐? 가중치를 최근 일자에 맞춰서 가중치를 뒀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차트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EMA 지수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건 이제 각자 기준을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들의 구매 존이 9,100달러, 9,700달러로 보는 것이죠. 그 후 상승한다, 패턴이 유지되면 오늘 저녁부터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월봉 마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제 의견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오늘 상승할지 뭐 내일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가능성은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확률은 일단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세력이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고 마감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양봉으로 해서 마감을 할 것이고, 상승을 해서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건 뭐 월봉은 관계없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하루 정도 더 딜레이 시켜서 내일 상승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전제 조건은 9,095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095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도 최하 피보나치 50달러, 8,500달러로 보는 건,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 현 트렌드와 이제 패턴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적어도 20주 이동 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 그림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이 돼야지, 만약에 이제 이걸 깬다라고 하면 그림 자체가 그 1-1한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4년 주기설, 그래서 2020년 말, 뭐 2021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 의도가 지금 이제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사이클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주 이동 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주더라도 주고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은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이제 볼게요. 일단 이분이 제이콥 캠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이 조정 모습이 보시면 13,900달러를 찍고요, 내려와서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그 이후에 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서 초록색 상승, 회색 조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패턴이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됐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크기는 다릅니다. 모양도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됐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초록색 상승 부분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초록색 상승 부분이 지금 나와줘야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다시 조정받는,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이 이제 똑같이 이걸 이제 복사해서 붙인 것 같아요. 크기만 조절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서 이제 20일 그 EMA 지수 이동 평균을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RSI를 봤을 때, 지금 이 초록색으로 이 매수 위치를 줬으면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일 지수 이동 평균 EMA와 만났을 때는 이때는 매수 시점이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고, 지금 이 RSI를 봤을 때 이미 이제 불마켓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불마켓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 불마켓에서, 그러니까 20일 EMA, 20일 주봉 EMA 위에 있는 상태, 불마켓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20일 EMA를 닿았을 때는 매수다라는 이제 의견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단기 차트로 지금 아까 이제 위에서 반복되는 그 상승 그림,
상승 그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더 지금 패턴 자체가 일단 크기 자체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축소시켜서 진행시킨다라고 하면 한 1,800달러에서 11,200달러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들을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추세선들은 뭐 제가 이제 그린 것과 이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이 추세선 그려주신 것과 이제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되랑이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180일 2평 플러스 365일 2평을 적용한 차트였습니다. 6개월과 12개월의 평균값이기에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년부터 시작된 차트는 현재까지 두 번의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데드크로스는 14년 11월 17일경이고 첫 번째 골든크로스는 15년 12월 13일경입니다. 그래서 약 390일이 소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아까 이제 20일 그 지수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은님이 그 제이콥 그 차트 의견 주셨던 제이콥 캠필드인가요? 그분 차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을 이용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닿았을 때, 그러니까 상승장 진입한 이후에 닿았을 때는 매수 시점이 된다. 뭐 20일 지수 이동 EMA로 봐도 되고, 뭐 20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각자 이제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지우고 이제 되랑이님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랑이님 의견을 들어가서 일봉 차트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180일과 360일로 적었는데, 일단 뭐 180일과 365일이나 뭐 360일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냥 바꿔볼게요. 365일로 365로 바꿔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때 먼저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고요.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한번 다시 이제 골든크로스가 이때 2015년 11월 달에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180일 이동평균선이 36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2015년도 11월이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2018년도 7월 달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2019년 보시면 이렇게 7월 달 6월 달 이때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골든크로스와 두 번의 데드크로스가 있었다. 180일과 365일 이렇게 있었고 390일 소요가 됐고, 두 번째 데드크로스는 2018년 11월 6일이고 그 후 두 번째 골든크로스는 얼마 전 6월 10일경인 약 220일이 소요가 됐다. 그래서 13년 12월 신고점과 15년 8월의 최저점을 피보나치로 계산하고 17년 12월의 신고점, 19년 2월의 최저점도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오늘의 위치가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라인에 걸쳐 있는데요. 이는 2016년도 8월의 위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음봉이 나와 내려 꽂더라도 8,800불을 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80일 2평 위치, 설령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7,700불 365일 2평 위치를 터치하고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글의 계산으로 2020년 7월 말에 15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그 차트를 봤을 때 15만 달러가 상승 채널 상단부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차트로 이제 가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되랑이님 의견은 지금 이 빨간색 18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초록색 365일 이 이동평균선, 일단 이렇게 상승 국면에서 일단은 뭐 360일 이동평균선은 뭐 거의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8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터치를 해주긴 하는데 180일 이동평균선도 그 이후에는 터치를 안 해주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일단은 180일 이동평균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80일 이동평균선이나 뭐 365일 이 이동평균선은 이 정도까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주더라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채널 상단부까지 2020년 7월까지 해서 채널 상단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아까 5만 달러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그린 걸로는 이 채널로는 16만 달러 17만 달러가 채널 상단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7월 달이 됐을 때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일단은 뭐 조정은 지지 라인들은 여러 가지 지지 라인이 있고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는 뭐 이제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상승이 2017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180일
이평선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20주 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저는 이제 상승하리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러면 돌아가서 그럼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Q&A 이제 몇 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QQQQDKK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동생이 예전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 공유합니다. 100% 믿지 말고 마시고 재미로 봐주세요. 이야기를 해줬고, 오랫동안 유학을 한 친구여서 중국어를 현지인처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말 불장 때 이 동생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어디 거래소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중국어 번역 알바를 했더랬죠. 그때 바로 옆자리가 부사장 자리였는데 번역 타이핑 작업을 할 때는 그 부사장 자리 컴퓨터를 썼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수뇌부에서 임원진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이 동생이 말하길 그때 한참 2017년도 말 불장 때 비트가 미친듯이 오르면서 누구는 몇백으로 몇천만원 벌었다, 누구는 몇억 벌었다 라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그 동생은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같이 있는 임원들이 너도 비트코인 해볼래? 몇 개 줄게 했다는데도 관심 없어서 안 받았더랍니다. 근데 저는 줬으면 받을 것 같긴 했는데 수백억대 자산가가 투자하러 직접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걸 점심으로 매일 사줘서 좋았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기억나는 게 그때 이미 임원진들은 불장이 곧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곤 2년 뒤 불장이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다음 불장을 준비하자고 했더군요. 2년 뒤면 2019년도 말 4분기네요. 그 당시 이야기 들었을 때 소름 돋았습니다. 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내로 비트코인을 ATM처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기계가 편의점에도 들어선다고 했더랍니다. 예전에 한번 이장님께서 3개월 전쯤 동영상 Q&A에서 언급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신기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그 2년 타이밍이 진짜 뭐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2년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딱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 오전 영상에서 봤던 그 뭐였죠? 그 AI 차트가 2019년도 연말을 이제 불장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임원들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을 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1-1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연말 늦어도 저는 이제 내년 3월달 안에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난 내용을 써주셔서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아놀드 진님이 XRP, 리플 BTC 주봉 차트에서 대상승 나올 때 MACD 교차가 되는데 MACD 기법도 있으니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써주셨고, 며칠 전에 그때 송기봉님이 이제 MACD 주봉 차트, 주봉 이제 보조지표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지금 보시면 MACD 이제 양 전환 되기 이제 직전에 있고요.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한 번에 양봉 만들어주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지금 이거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지금은 이렇게 이격이 완전히 좁혀졌어요. 좁혀졌고, 지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양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 차트도 마찬가지고 MACD도 거의 막바지에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지난번에 이제 제가 1월 4일자 기사 말씀드렸던 그 기사를 다시 이제 올려주셨는데 7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7가지 예측을 했고, 그때 보시면 잠깐만요. 그때 이 와이스 레이팅스 7가지 전망 중에 하나가 리플, 그때는 이제 리플이라고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었나봐요. 리플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달성, 비트코인 캐시는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마법천사님이 비트코인 캐시 소멸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일단 7가지 기술 예측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트코인 점차 가치 저장소가 될 것이다. 오케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올라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굿 써주셨고, 세 번째, 일부 알트코인은 견인력을 얻고 채택을 확보해 이전 최고치의 최고 20배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건 이제 아직 달성하지 않았고, 네 번째, 이오스, 에이다, 홀로체인 등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뭐 아직 그런 기미는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리플과 스텔라,
같은 일부 암호화폐 그룹은 은행 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리플은 결국 세계 1위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때 이제 기대하자라고 했고, 만약에 알트코인 중에 20배가 넘는 지난 최고점에 20배가 넘는 알트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 지난 최고점이 4,000원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4,000원에 뭐 20배 하면 8만원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리플 계산했을 때 72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72달러와 같이 또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얼추 또 이제 맞아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과 같은 혁신 사용 사례가 없는 비트코인의 아류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일단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뭐 1%라고 있다, 1%라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해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와 BSV, 라이트코인 이런 종류에만 너무 이제 몰빵해서 비중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홀로체인, 헤데라 해시그래프 및 현재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코인이 시가총액 10위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이제 조만간에 아마 상장된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CO 모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마 상장되면서 바로 10위권 안에도 저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6번 빼고 이대로만 전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6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비중이 너무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선님이 리플의 채널 중앙 달러 도달 가격이 과거 추세 사토시 가격과 어긋나는 게 탈 비트코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2만 사토시에서 3.5달러를 맞추기 위해 세력이 비트코인을 먼저 급등시킨다거나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한 후에만 리플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거 추세적 추론보다는 지금의 탈비트의 시작점이라서 달러 가격과 사토시 가격이 어긋나는 게 아닐까라고 어디까지나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니까 제가 예전에 야 이게 좀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이제 11,000달러 뭐 10,000달러 이 가격대에 이제 있지 않았고 그 전에 이제 더 낮은 뭐 6,000달러 7,000달러에 있었을 때 그때 리플 가격이 과연 이게 이제 사토시가로 2만 사토시 뭐 근처에 와 있을 때 그 달러 가격으로요, 원화 가격으로 4,000원 뭐 3.4달러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사토시 차트에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줘서, 만약에 채널 상단이 이제 3만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3만 사토시까지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만 사토시까지 올라오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제도 이제 계산해 봤지만 비트코인이 뭐 한 2,000달러만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3만 사토시까지 오면 3이니까 거의 이제 3.6달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TC 마켓에서 지난 고점 넘어가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또는 만약에 상단까지 올라오지 않고 약간 그 전에 지난 직전 고점 근처까지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와주면 되겠죠. 뭐 13,000, 14,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면 그 달러 차트에서 지난 고점인 3.5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 BTC 마켓과 달러 차트에서 같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가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종선님이 혹시 리플 유통량 추이 확인 가능한 차트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그 유통량은 뭐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코인마켓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유통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뭐 과거 데이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는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차트로 이제 아마 돼 있는 걸 이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유통량 이런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 같은 걸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꼭 오늘 댓글, 그러니까 김종선님 댓글 말고 오늘 영상 댓글에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J 채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CJ님이 지금 채널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CJ님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이제 구독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CJ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해밀리에 개설한 채널이라 생각하고 좌한 아저씨랑 잘 꾸려나가 볼게요. 이곳이 9시 뉴스 같은 느낌이라면, 제가 좀 약간 진지충이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9시 뉴스 같은 느낌이라면 CJ님 채널은 조금 재미있는 추적 60분 주말 예능 프로 같은 느낌으로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CJ님도 그렇게 뭐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진지하게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밀리 언니들이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CJ 원래 모드로 돌아간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응원하고 좋은 영상 앞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같이 또 보고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